AI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이 정한 내 취향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한다. 어떤 영화를 볼지,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옷을 살지, 심지어 어떤 뉴스를 접할지조차 우리의 선택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선택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면 그것은 과연 진짜 나의 취향일까?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은 오늘날 디지털 세상의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보는 영화 리스트,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추천 영상, 아마존에서 보게 되는 상품 목록, 인스타그램의 피드에 등장하는 콘텐츠들까지 이 모든 것은 알고리즘이 설계한 선택지 위에 있다.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우리는 플랫폼에서 무언가를 클릭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아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행동들이 고스란히 데이터가 되어 추천 시스템은 다음 행동을 예측한다. 이는 마치 우리가 무엇을 좋아할지 맞춰보는 퍼즐과도 같다. 추천 시스템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사용자가 좋아한 항목의 속성을 분석하여 비슷한 특성을 가진 콘텐츠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SF 장르의 영화를 여러 번 본 사람에게는 같은 장르의 다른 영화를 보여준다. 협업 필터링은 비슷한 취향을 가진 다른 사용자들이 선택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추천한다. 내가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나와 비슷한 사람의 취향을 통해 예측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과 강화학습이 적용되면서 사용자 반응에 따라 실시간으로 패턴을 학습하고 더 정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심지어 같은 영화라도 사용자마다 썸네일 이미지를 다르게 보여주어 클릭 가능성을 높이기까지 한다. 이처럼 정교해진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선사한다. 고민 없이도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눈앞에 펼쳐진다. 선택의 피로는 줄어들고 효율은 높아진다. 그러나 이 모든 편리함 뒤에 감춰진 중요한 질문이 있다.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있는가? 추천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선택의 프레임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마트에 진열된 상품 중에서 고르는 소비자의 모습과도 같다. 우리는 그 진열대 바깥의 세상을 알지 못한 채 그 안에서만 선택한다고 착각한다.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제공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능성을 그 밖으로 밀어낸다. 결국 우리는 내가 좋아서 고른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알고리즘이 먼저 보여준 것 중에서 고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사용자는 점점 자신의 취향을 알고리즘에 맡기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스스로의 선호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추천 시스템이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다. 이러한 추천 시스템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필터 버블이다. 이는 사용자의 기존 성향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면서 다른 관점이나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하는 현상이다. 사용자는 점점 더 익숙하고 편안한 콘텐츠만 소비하게 되며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세계를 만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와 함께 취향의 고정화라는 부작용도 있다. 알고리즘은 새로운 도전보다는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취향이 넓어지기보다는 점점 더 특정 방향으로 고정된다. 이는 마치 유튜브에서 계속 같은 주제의 영상만 보게 되며 관심 분야가 점점 좁아지는 경험과 같다. 또한 플랫폼은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천 시스템을 설계하기 때문에 그 목적 자체가 상업적 이익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특정 제품, 콘텐츠, 생각에 길들여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알고리즘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영향력을 인지하고 그 한계를 자각하는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추천 콘텐츠만 소비하기보다 직접 검색하고 탐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유튜브 첫 화면에 뜨는 영상 대신 직접 키워드를 입력해보고 싶은 주제를 찾아보는 것이다. 넷플릭스에서도 자동 추천보다는 장르별 탐색을 통해 선택의 범위를 넓혀볼 수 있다. 새로운 플랫폼을 병행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왓챠, 티빙, 쿠팡플레이 등은 서로 다른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을 스스로에게 되묻는 것이다. 이 콘텐츠를 내가 정말 원해서 고른 것인가? 이건 나의 취향인가? 아니면 알고리즘이 설계한 선택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의식적인 소비에서 벗어나게 된다. 추천 시스템은 분명 강력한 도구이다. 잘만 활용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그 도구가 우리의 판단력과 탐색의 자유를 빼앗아선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알고리즘이 제공한 정보를 받아들이되 그 위에 자기만의 기준과 취향을 세우는 것, 추천을 넘어서 발견하고 탐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취향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더 넓고 풍부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알고리즘이 정한 나의 취향이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의 실상을 정확히 보여준다. 우리는 알고리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일, 그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일 것이다. AI 알고리즘의 블랙박스
우리가 모르는 AI의 작동 원리.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추천 시스템, 음성 인식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내부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AI의 작동 원리는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다양한 알고리즘과 기술들이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모르는 AI의 작동 원리와 그 핵심 개념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I의 핵심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통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 인간의 뇌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1. 머신러닝의 작동 원리.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과 모델 평가 및 개선의 4가지 단계로 작동합니다.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AI 모델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학습합니다. 이 데이터는 정제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정보나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델 학습. 정제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이때 다양한 알고리즘이 사용되며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하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학습됩니다. 지도 학습. 정답이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분류와 회귀가 대표적입니다. 비지도 학습.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군집화와 연관성 분석이 대표적입니다. 강화 학습. 보상과 벌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으로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최적의 행동을 찾습니다. 모델 평가 및 개선.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델을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2. 딥러닝의 작동 원리.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인공신경망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며 각 층은 수많은 노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력층은 모델이 학습할 데이터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은닉층은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층입니다. 은닉층이 많아질수록 모델은 더욱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출력층은 모델의 최종 예측이나 분류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딥러닝은 여러 층의 인공신경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층 신경망이라고도 불립니다. 딥러닝은 음성 인식, 이미지 분류, 자연어 처리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3. AI 알고리즘의 종류와 그 작동 방식. AI 알고리즘은 문제의 유형과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각 알고리즘은 특정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선형 회귀는 가장 기본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선형 관계를 모델링합니다. 데이터 포인트들의 경향성을 파악하여 최적의 선형 방정식을 찾아냅니다. 이 알고리즘은 주로 예측 및 추세 분석에 사용됩니다. 결정 트리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트리의 각 노드는 특정 특성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며 최종적으로 트리의 말단 노드는 예측 결과를 나타냅니다. 직관적이고 해석이 쉬워 의사결정 과정에 자주 사용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다수의 결정 트리를 결합한 앙상블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여러 결정 트리를 통해 예측을 수행하고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는 모델의 과적합을 줄이고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데이터 포인트를 분류하는 최적의 초평면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선형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도 작동하며 커널 함수를 통해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변환하여 분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미지 인식, 텍스트 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인공신경망은 딥러닝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력 데이터에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합니다.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노드는 가중치와 활성화 함수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4. 합성곱 신경망과 순환신경망. 인공신경망의 발전된 형태인 합성곱 신경망과 순환신경망은 복잡한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알고리즘입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처리에 특화된 신경망 구조로 이미지의 공간적 계층 구조를 학습하는 데 뛰어납니다. 순환신경망은 시계열 데이터나 순차적인 데이터의 처리에 특화된 신경망 구조입니다. 순환신경망은 이전의 출력이 현재의 입력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구조를 가지며 데이터의 시간적 연속성을 학습합니다. 이는 자연어 처리와 시계열 예측 같은 분야에 사용됩니다. 5. AI의 한계와 블랙박스 문제. AI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몇 가지 중요한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블랙박스 문제입니다. 블랙박스 문제는 AI 모델, 특히 딥러닝 모델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리킵니다. 특히 블랙박스 문제는 심각합니다. 딥러닝 모델은 수많은 매개 변수와 복잡한 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모델이 어떻게 결론에 도달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AI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없으면 그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금융, 법률과 같은 분야에서는 AI의 결정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AI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I의 투명성, 공정성, 윤리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AI 알고리즘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 작동 원리는 복잡하고 종종 블랙박스로 남아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비롯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을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AI의 비밀을 이해하고 그 작동 원리를 밝히는 노력은 미래의 기술 발전과 윤리적 AI 사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